엄마, 솔직히 이런 건 제가 아니면 제대로 못해요. 괜히 실수하면 몇십억이 날아간다고요. 이것은 몇 달 뒤 윤정화가 듣게 될 큰아들의 차가운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충북 청주의 낡은 단칸방에서 62세의 정화는 그런 미래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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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오래된 건반을 하나씩 누르며 정화는 오늘도 피아노 조율을 했습니다. 30년 된 야마하 업라이트 피아노. 페달은 삐걱거리고 몇 개 건반은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소중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언제 오세요? 7살 수민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서둘러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 앞에서는 밝은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어서 와, 수민아. 오늘은 바이엘 15번 연습해왔지? 네. 열심히 했어요. 수민이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연주를 들으며 정화는 3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이 좁은 방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남편 태수가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정화야, 언젠가는 내 곡이 세상에 알려질 거야. 그럼 우리도 넓은 집에서 살 수 있을 거고,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 있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태수의 곡은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했고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그는 도박에 손을 댔고 집안의 마지막 재산까지 탕진한 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8살이던 민호가 물었던 그 질문을 정화는 아직도 기억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던 그 순간을. 선생님, 괜찮으세요? 수민이의 목소리에 정화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 미안해, 수민아. 선생님이 잠깐 딴 생각했네. 자, 다시 해보자. 수업이 끝나고 수민이가 돌아간 후 정화는 혼자 앉아 오늘 번 레슨비 3만 원을 세어봤습니다. 하루에 많아야 2~3명의 학생들. 한 달 수입은 고작 7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며 정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달도 밀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둘째 아들 민호였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온 민호의 얼굴은 피곤해 절어 있었습니다. 민호야, 오늘도 고생했구나. 밥은 먹었니? 네, 편의점에서 먹었어요. 어머니는요? 정화는 대답 대신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34살이 된 아들은 여전히 미래에 대한 뚜렷한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었습니다. 대학도 제대로 보내주지 못한 미안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반면 큰아들 경호는 달랐습니다. 어렵게 해외 유학을 보냈고 지금은 유명 음악 기획사의 이사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만큼 바빠졌는지 연락하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주무세요. 저는 씻고 잘게요. 민호가 작은 방으로 들어간 후 정화는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건반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아이들은 다 컸고 나는 이제 뭐지? 평생을 남편의 꿈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제 62살, 더 이상 젊지도 않은 나이에 여전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건반에 이마를 기대며 정화는 속삭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그 순간 정화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발견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발견이 두 아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될 거라는 것도요. 오래된 피아노 의자 아래 남편이 남기고 간 비밀이 30년간 잠들어 있었습니다. 곧 깨어날 그 비밀은 정화의 삶의 기적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가족을 갈라놓을 시험대가 될까요? 운명의 시계바늘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 김태수 미발표곡 경매 시작가 20억 원. 정화가 이 충격적인 기사를 보게 되는 것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평범한 봄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똑똑똑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화는 오늘 수업이 모두 끝나자 오랜만에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30년간 한 번도 제대로 치우지 못했던 피아노 주변을 말입니다. 이것도 참 오래됐네. 피아노 의자를 옮기려다 보니 뭔가 흔들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의자 속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의자를 뒤집어 나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의자 속에서 먼지투성이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를 열자 누렇게 바랜 노트와 악보들이 쏟아졌습니다. 정화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태수 오빠 글씨잖아? 남편 태수의 작곡 노트였습니다. 표지에는 김태수의 미발표 작품집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보니 생전 들어본 적 없는 곡들의 악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왜 이런 걸 숨겨뒀을까? 정화는 첫 번째 곡 그리움의 선율의 악보를 피아노에 올렸습니다. 서툰 손가락으로 연주해 보니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수가 살아있을 때 들어본 어떤 곡보다도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좋은 곡을 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 마지막 날이 떠올랐습니다. 정화야, 미안해. 나 때문에 너무 고생했지?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견뎌나가요. 아니야. 난 이미 끝났어. 음악도, 꿈도, 모든 게. 너라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해. 그날 밤, 태수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작곡 노트를 여기 깊숙한 곳에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정화는 노트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총 15곡의 미발표곡과 함께 태수가 남긴 편지도 들어 있었습니다. 정화에게 이건 너를 보며 만든 곡들이야. 하지만 내가 실패한 인간이라 세상에 내놓을 자신이 없었어. 언젠가 시간이 지나 이 곡들이 도움이 되는 날이 오길 바랄게. 태수. 태수 오빠. 정화는 울먹였습니다. 30년 동안 원망스럽기만 했던 남편이 사실은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살기 바쁜 정화에게 이 곡들은 그저 남편의 마지막 선물 정도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화는 평소처럼 마트에서 우유를 사며 음반 코너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음악 잡지의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곡 김태수 미발표곡 발견. 경매 시작가 20억 원. 정화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잡지를 들어 기사를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근 곡 김태수의 미발표곡 한 곡이 발견되어 음악계에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태수는 생전에 인정받지 못했지만 지금 시대에는 천재적인 작곡가로 재평가받고 있다며 만약 더 많은 미발표곡이 발견된다면 그 가치는 수십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있는 15곡의 미발표곡들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 악보들이? 급히 집으로 달려간 정화는 작곡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김태수는 사후에 재평가받기 시작한 작곡가였고 그의 곡들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이라면 정화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힘들게 살아온 자신에게 하늘이 내려준 기적 같은 선물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 일을 아들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특히 성공한 큰아들 경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정화는 작곡 노트를 꼭 안고 앉았습니다. 남편 태수가 마지막에 남긴 이 선물이 가족에게 축복이 될지 아니면 시험이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태수 오빠, 당신이 남긴 이 곡들로 뭘 해야 할까요? 밖에서는 여전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마음속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화는 몰랐습니다. 이 발견이 두 아들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누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알게 해줄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것도. 엄마, 솔직히 이런 건 제가 아니면 제대로 못해요. 괜히 실수하면 몇십억이 날아간다고요. 3일 후 정화는 결국 큰아들 경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작곡가라고요? 그게 내 아버지 노트를 발견했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엄마, 혹시 사기 당한 거 아니고요? 요즘 노인네들 대상으로 그런 사기가 많다던데? 경호의 목소리에는 믿음보다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정화는 상처받았지만 참았습니다. 아니야, 경호야. 진짜 네 아버지 글씨고 인터넷에도. 알겠어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볼게요. 다음 날 오후 경호가 청주까지 내려왔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어디 한번 보죠. 정화가 작곡 노트를 꺼내자 경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악보를 자세히 살펴본 후 핸드폰으로 여러 곳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네, 정 대표님. 김태수 작곡가 관련해서. 네, 맞습니다. 혹시 미발 표곡이 더 있다면 30분간 통화를 마친 경호의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그럼 진짜인 거야? 15곡 전부 다 진짜라면 최소 50억, 많으면 100억까지도 가능해요. 경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정화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 이건 제가 처리할게요. 업계 인맥이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저작권 등록부터 출판사 계약까지 모든 걸 제가. 잠깐, 경호야. 너무 성급한 것 아니니? 엄마, 이런 큰 돈을 다룰 때는 전문가가 필요해요. 실수하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경호는 작곡 노트를 자신의 가방에 넣으려 했습니다. 정화가 망설이자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사기꾼들이 몰려들 거라고요. 저만 믿으세요. 그 순간 정화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위해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경호야, 급하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엄마,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김태수 작곡가 주가가 오른 지금 해야 최대한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경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아들은 돈 이야기가 나오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노트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줘. 너무 갑작스러워서. 경호는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틀 후 정화는 민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엄마, 정말요? 아버지가? 응. 형은 50억도 가능하다고 하더라. 민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 돈으로 엄마는 뭘 하고 싶으세요? 정화는 민호의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경호는 처리 방법만 이야기했는데 민호는 자신의 마음을 물어봤습니다. 그저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특히 너는 너무 고생하고 있잖니.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요. 전 욕심 없어요. 아버지가 남긴 거니까 엄마 뜻대로 하시면 돼요. 민호야. 그런데 엄마, 형은 뭐라고 했어요? 정화는 경호의 반응을 설명했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조심하세요. 뭘? 형이 너무 성급하게 굴면 혹시 모르니까 신중하게 하세요. 이런 큰 돈 앞에서는 사람이 변할 수도 있어요. 민호의 말에 정화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둘째가 큰형을 의심하다니.
민호야, 그래도 네 형인데. 엄마, 저는 형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라는 거예요. 엄마가 다치지 않았으면 해서요. 그날 밤, 정화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같은 소식을 들은 두 아들의 반응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경호는 크게 흥분하며 자신이 모든 걸 처리하겠다고 했고, 민호는 어머니의 마음을 먼저 물어봤습니다. 누가 진짜 나를 생각하는 걸까? 정화는 작곡 노트를 바라보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태수 오빠, 당신이 남긴 이 선물이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줄까요? 아니면 갈라놓을까요? 창밖으로는 차가운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곧 정화는 두 아들 중 누가 진정 자신을 사랑하는지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엄마 혼자 결정할 권리가 없어요. 아버지는 제 피 속에도 흐르고 있다고요. 일주일 후 경호는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청주로 내려왔습니다. 정화가 계약을 미루자 아예 법적 대응까지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경호야, 왜 이렇게까지? 엄마, 지금이 기회예요. 김태수 열풍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지금 놓치면 돈이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고요. 변호사가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저작권 상속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권리를 가집니다. 물론 어머님이 주된 권리자시지만 계약 시에는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정화는 당황했습니다.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그건 간단해요. 저희가 준비한 출판사와 계약하시면 돼요. 조건도 매우 좋다고요. 경호가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니 이상했습니다. 저작권료의 70%가 경호 음악기획이라는 회사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경호야, 이 회사는 뭐니? 아, 그거요? 제가 새로 만든 회사예요. 세금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정화의 직감이 불안함을 경고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회사를 통해 돈을 관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30%뿐이야? 엄마, 걱정 마세요. 어차피 제 돈도 엄마 돈이잖아요. 그리고 회사로 하면 세금도 훨씬 적게 내고. 그때 민호가 편의점에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은 변호사와 계약서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형, 이게 뭐예요? 민호야, 너도 와서 사인해. 아버지 저작권 상속받는 거야. 민호는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이상한데요? 왜 형네 회사로 돈이 가요? 야, 넌 법도 모르면서 끼어들지 마. 이런 큰돈 관리하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알아? 그래도 엄마가 결정하실 일 아니에요? 엄마 혼자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법적으로 우리도 상속인이라고. 경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화는 두 아들이 다투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만해. 내가 생각해 볼게. 며칠 후 경호는 혼자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정화 몰래 출판사와 만나 조건을 협상한 것입니다. 저희 쪽에서 선금으로 10억을 먼저 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저작권 전체를 저희가 관리하는 조건으로요. 경호는 흥분했습니다. 10억이라는 거액을 당장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생각에 눈이 멀었습니다. 좋습니다. 계약하죠. 하지만 그의 욕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몰래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향후 모든 수익의 80%가 자신의 회사로 가도록 한 것입니다. 어차피 엄마는 법적인 걸 잘 모르시니까 경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의 욕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출판사의 거짓 정보까지 제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계약 능력이 부족해요. 제가 대신 모든 걸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단서라도. 곧 준비해 드릴게요. 경호는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목을 잡혔습니다. 출판사 직원 중 한 명이 우연히 정화의 장학재단 기사를 봤던 것입니다. 이분이 치매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 신문에서 장학재단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너무 정정하시던데요. 의심을 품은 출판사는 직접 정화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드님과의 계약건 알고 계시나요? 네. 무슨 계약이요? 경호가 뭔가 했나요? 그 순간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경호가 어머니 몰래 거짓말까지 해가며 계약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언론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고 김태수 작곡가 아들, 김경호 이사, 치매 거짓 진단으로 어머니 재산 독점 시도. 기사가 터지자 경호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김경호 이사님, 기사 내용이 사실인가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음악 업계는 좁은 바닥이었고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호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사장실로 호출받았습니다. 경호 씨, 앉아보세요. 사장의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신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사장님, 정말 오해예요. 언론이 과장한 거고. 과장이요? 여기 녹취록도 있는데요. 사장이 핸드폰을 틀었습니다. 경호가 출판사와 통화하며 어머니를 치매 환자라고 거짓말하는 내용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경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도 오해라고 하시겠어요? 사장님,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은 됐습니다. 우리 회사는 신뢰로 먹고 사는 곳이에요. 어머니까지 치매 환자로 둔갑시키고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려고 한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다른 임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경호 이사, 클라이언트들이 난리예요. 당신과 계약했던 아티스트들까지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둔갑시키다니. 경호는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이 한 일이었으니까요. 경호 씨,
즉시 사표를 제출하세요. 아니면 징계해임 처리하겠습니다. 사장님, 제발. 이미 언론에 해명 보도까지 나갔어요. 해당 직원과는 즉시 계약을 해지했다고요. 경호는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개인 짐을 챙길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그는 회사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음악 업계 전체에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경호? 그 사람 절대 쓰지 마. 자기 어머니까지 속이는 놈인데 우리를 속이지 않겠어? 치매 거짓 진단까지 만들려 했다면서? 정말 끔찍하다. 일주일 만에 경호는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어디에 이력서를 넣어도 그 사람 하며 고개를 젓는 반응뿐이었습니다. 결국 경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을 독점하려던 욕심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입니다. 반면 정화의 정직한 대응은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얻게 해주었습니다. 언론은 아들의 배신에도 의연한 어머니라며 정화를 응원했고 음악 업계에서도 그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정화는 민호와 함께 정식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어머님 동의 없이 진행된 계약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정식 절차를 밟아서 다시 계약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투명하게요. 정화는 신뢰할 수 있는 음악 출판사와 새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조건도 훨씬 좋았습니다. 저작권료의 70%를 받을 수 있었고 계약 조건도 명확했습니다. 첫 정산이 나왔을 때 정화는 놀랐습니다. 3개월 만에 15억의 수익이 들어온 것입니다. 민호야, 이 돈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엄마가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엄마가 쓰세요. 하지만 정화는 혼자 가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5억을 청소년 음악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자신처럼 가난해서 음악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의 절반을 민호 명의 계좌에 넣어줬습니다. 민호야,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진심으로 내 마음을 지켜줬으니 이건 내 몫이다. 민호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보다 엄마가 더 받아야죠. 제가 뭘 했다고. 아니야. 네가 내 곁에서 함께 해줬잖아. 그리고 형이 잘못했을 때도 나를 보호해줬고. 정화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내가 너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지. 편의점은 이제 그만두고 하고 싶은 일 해. 그날 밤 경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고생하셨죠? 경호야, 미안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경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가족의 신뢰와 자신의 미래를 모두 잃어버린 후였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호야,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실망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정화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태수 오빠, 당신이 남긴 선물이 우리 가족의 진짜 모습을 보여줬네요. 오늘 공연은 윤정화 여사님의 헌신과 기부 덕분에 이루어졌습니다. 6개월 후 서울 예술의 전당, 사회자의 목소리가 객석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조명이 객석의 정화를 비추자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순간까지 오기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편의점을 그만둔 것은 2달 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준 돈으로 그는 작은 음악 교습소를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래도 돼요? 이 돈으로 저 혼자. 민호야, 이건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돈이야. 네가 얼마나 착하게 살아왔는데. 정화는 아들의 새 교습소 간판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김태수 기념 음악교실. 남편의 이름을 걸고 아들이 새 출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편 어려운 아이들은 무료로 가르쳐 주려고 해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것 같아서요. 민호의 교습소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실력 있는 선생님이 진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많은 학부모들이 찾아왔습니다. 한편 정화는 청소년 음악장학재단 이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기부금으로 시작된 재단이지만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봉사했습니다. 정화 선생님, 올해 장학생들이 벌써 50명이 됐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돈 때문에 음악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화는 장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해서 꿈을 포기해야 했던 그때의 마음이 생생했습니다. 어느 날, 한 음악 출판사에서 정화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고 김태수 기념음악회를 열어보는 게 어떨까요? 그분의 곡들이 워낙 사랑받고 있어서요. 정화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그런 큰 무대의 중심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뭘 알겠어요. 그냥 피아노나 치던 사람인데 어머님이 계셔야 의미가 있어요. 김태수 작곡가의 음악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건 어머님 덕분이잖아요. 결국 정화는 동의했습니다. 남편의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음악회 준비 과정에서 정화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의 곡들이 상상 이상의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김태수 작곡가님 곡들이 스트리밍에서 1억 회 재생을 넘었어요. 1억 회요? 네. 특히 그리움의 선율은 드라마 OST로도 쓰였고 젊은 가수들이 리메이크까지 하고 있어요. 정화는 신기했습니다. 생전에 인정받지 못했던 남편의 음악이 이제야 빛을 보고 있다는 것이. 드디어 음악회 당일이 왔습니다.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은 만석이었습니다. 정화는 초대석에 앉아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옆에는 민호가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구나. 오케스트라가 남편의 첫 번째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움의 선율이었습니다.
남편이 숨겨둔 악보를 처음 피아노로 연주했던 그 멜로디가 이제는 수십 명의 연주자에 의해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꿈이 마침내 이루어진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객석 어디선가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경호였습니다. 그는 뒷자리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업계의 스타였지만 지금은 모든 걸 잃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정화는 경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정화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악회 중간에 정화가 무대에 올라갈 차례가 왔습니다. 평생 피아노 교사로 살아오시며 고 김태수 작곡가의 음악을 세상에 알려주신 윤정화 여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천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렸지만 이상하게도 무서움보다는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피아노 선생님입니다. 객석에서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남편 김태수는 살아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한 음악가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음악을 사랑했고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정화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의 음악이 이렇게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걸 보니 정말 행복합니다. 그 순간 정화는 무대 옆에 서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본 듯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태수의 모습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 제 둘째 아들 덕분입니다. 정화가 민호를 바라보자 객석의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진짜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음악회가 끝난 후 정화와 민호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고마워, 민호야. 네가 있어서 엄마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 그날 밤 정화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작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태수 오빠, 이제야 당신 꿈이 이루어졌네요. 그리고 저도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62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정화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소중했습니다. 민호의 음악교실에서는 오늘도 아이들의 맑은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는 매주 장학재단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만나며 새로운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 남편이 남긴 음악은 이제 영원히 세상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악만큼 아름다운 것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모자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